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해달래요. 자, 보시면 요거 처음에 풀라고 하면 대부분 못 풉니다. 못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런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풀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거니까 제가 푸는 방법을, 팁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합을 출력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부터 100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내가 도대체 합을 뭐 어떻게 구하지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푼대요. 20문항이 있대요. 20문항을 1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번 문제에서 막혔어요. 그러면 4번 문제에서 막혔다고 여러분들 4번만 보고 있나요? 아니죠. 다음 문제 풀어야지 빨리빨리 그걸 푼 다음에 4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한 뒤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제한 시간을 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자, 포문 돌려볼게 그냥. 아인트 i는 1, 그 다음에 i는 100,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뭐한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만들었으면 실행해보세요. 왜 제가 실행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했는데 오류 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코드 잘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드 잘못 썼다는 걸 확인하고 어디서 코드를 잘못 썼는지를 확인한 뒤에 고쳐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코드를 이만큼 쓰고 한 번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코드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짧지만, 실제로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코드를 이만큼 쓴 다음에 한 번 딱 실행했는데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하는 그 연습과 그 습관이 지금부터라도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 가서 힘들어집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없는데 갑자기 100kg 벤치 들려면 들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과 기초 근육이 있어야지 그런 이제 무게를 늘려가면서 내가 어떤 벤치를 든다든지 덤벨을 든다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다음 챕터로 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만들고 실행했을 때 그런 식으로 쌓아나는 게 견고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했는데, 그러면 합은 도대체 어떻게 출력하냐? 이 상태에서 합을 출력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강사는 뭘 할 거냐면 int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sum은 sum 플러스 1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세요. 뭐 나올까요? 1. 그렇죠. 1 나오죠. 왜? 0이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sum에는 1이 들어가 있겠고.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세요. 자,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이니까 뭐예요? 이때 뭐 들어와요? 1이요. 1 플러스 2니까 뭐예요? 3이죠. 그죠? 자, 그러면 3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썸 뭐 들어와요? 3이요. 그쵸? 3 플러스 3 뭐죠? 6이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4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뭐 들어와요? 6도, 그쵸? 6이니까 6 플러스 4니까 10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5라 했어요. 자, 여기 뭐 들어와요? 10이죠? 10 플러스 5는 뭐예요? 15. 자, 그럼 15가 뭐예요? 얘가 1부터 5까지 5의 합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네? 근데 보시면 뭔가 규칙이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몇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1씩 증가되고 있죠. 자, sum은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아도 변수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그 값이 계속 체인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값은 날라오고 새로운 값이 sum이라는 변수의 그 공간을 차지한다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1씩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이 1씩 증가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얘를
조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1씩 증가되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그렇죠. i 값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쓴다? sum 플러스 i 이렇게 쓰는 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0이니까 0 플러스 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썸에 뭐 들어온다고요? 1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실행됐을 때 썸의 변수 값이 뭐예요? 계속 0인가요?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럼 1 플러스 2는 뭐예요? i 값 증가되니까 1 플러스 2니까 3이죠. 그럼 썸에 뭐 들어와요? 3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행됐을 때는 썸은 뭐겠어요? 3이겠죠. 그 다음에 i 값 증가됐으니까 3이겠죠. 그럼 3 플러스 3은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이 계속 쌓여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썸의 값이 계속 충전되죠. 자,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의 값이 어떻게 된다? 1, 3, 6, 10, 15, 21 이런 식으로 계속 변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걸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썸이라는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값 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야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썸은 썸 플러스 i라는 건 어떻게 줄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줄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i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면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부터 255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요 아까 합구했던 거에다가 우리가 뭐만 바꾸면 돼요? 시작값을 40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끝값을 뭘로 바꾸면 된다? 250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수의 수열을 이제 출력해달라. 뭐 요거는 이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폼을 돌려서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100까지. 그 다음에 i 뿔뿔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t i 출력하시면 당연히 실행이 됩니다. 잘 되죠? 자, 프린트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답 1이라고 적어줄게요.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강사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중괄호 생략해서 하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코드를 쓰면 이제 이게 중괄호 코드 쓰는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 포문 안쪽에 중괄호 안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중괄호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자칫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얘랑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요 코드 안에 있는 녀석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얘는 별도의 코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코드가 만약에 두 줄이다 하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무에서도 아니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만약에 한 줄로 쓴다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를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포문 안에 코드가 한 줄짜리인 경우도 있지만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코드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마구잡이로 코드를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쓸 때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괄호 쓰세요. 지금 연습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5부터 50까지 출력해달라 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라고 해주면 되고 시작값을 그 다음에 끝값을 뭘로 하면 된다? 50으로 두면 되겠죠. 그럼 실행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부터 50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역슬래시 n종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의 짝수만 출력해달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못 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자, 짝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2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짝수라 하잖아요. 2, 4, 6, 8, 10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짝수를 출력하려면 그냥 간단한 방법은 뭐 하면 돼요? 시작값을 뭘로? 2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증가폭을 2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 4, 6, 8, 10 해가지고 여러분의 짝수 출력하는 것도 어떻다? 가능하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요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요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떻게? 자, 일단 1부터 100까지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대체 짝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다 아까 짝수가 뭐라 했다?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를 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뭐 하면 돼요? 조건만 쓰면 돼요. i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자, 이게 뭐죠? 이게 짝수죠. 이게 짝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1 들어왔을 때 1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럼 2가 들어오겠죠? 그럼 2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여기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참인 값만 통과돼서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2, 4, 6, 8, 12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실제로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1부터 100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거나 또는 코드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렇게 하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요게 더 선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4번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홀수를 출력해드려요. 자, 홀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 3, 5, 7, 9 그쵸? 그러면 요것도 만약에 내가 못 풀겠다 하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1, 3, 5, 7, 9 나오게 하려면 증가폭을 뭘로? 2로 두면 되겠죠. 그죠? 1로만 두고 증가폭을 2로 두면 1, 3, 5, 7, 9 나올 거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그죠? 보이죠? 1, 3, 5, 7, 9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끝값만 200으로 둔 다음에 증가폭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증가폭을 여러분들이 홀수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숫자를 100일 그쵸. 그러니까 100일로 고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뭐 되겠죠. 그죠? 100일로 수정한 다음에 그쵸? 100일로 수정한 다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홀수를 출력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해서 푸신 분들은 잘 하신 건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뭐라 한다? 짝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자, 홀수라는 거는 짝수가 아닌 수를 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건 뭐다? 이게 뭐라는 의미입니다? 짝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홀수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안에는 조건문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체크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강사님 코드의 길이가 기니까 이게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중에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500 사이의 수 중에서 4의 배수라는 건 뭐예요? 자, 2의 배수, 짝수를 우리가 뭐라 하죠? 2의 배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1부터 시작값이 1이고 끝값이 5배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게 먼저 돼야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속된 수열을 출력하는 방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의 방식으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를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짝수라 했죠? 그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배수는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4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그게 나누어 떨어진다? 그게 바로 뭐다? 4의 배수다. 보이죠? 잘 나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정답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부터 1000 사이의 수 중에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래요. 그러면 일단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시작값을 1000으로 바꾼 다음에 자, 지금 이게 뭐예요? 3의 배수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인수만이라니까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면 되겠죠. 자, 강사가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쓸 수 있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i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바로 5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3의
배수죠. 그죠?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1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5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참인 값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15가 들어와서 15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5로 나눠보겠죠.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뭐예요? 아, 걔는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행해보면 어때요? 잘 나오죠. 그런데 이게 코드가 너무 길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할 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있다 했어요. 바로 뭐? 엔드 연산자 쓴다 했잖아요. 엔드 연산자. 그죠? 엔드 연산자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써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드 연산자 이게 아니죠. 제가 다른 언어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써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라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을 출력해주는 녀석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인 것만 통과된 값이 이 i로 출력이 되겠죠.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